안녕하세요. 윤상철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제목과 같이 얼마 전에 나온 그 GPT-4o를 한번 같이 돌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돌려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해볼 거냐면, 지금 제가 예전에 GPT-4를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분석했던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때, 만들었던 프롬프트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거랑 똑같은 데이터와 똑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비교해서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이 여기 보이시죠? ChatGPT-4o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이 GPT-4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예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이용했던 그거고요. 왼쪽은 이제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프롬프트를 써서 이제 돌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왼쪽 오른쪽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요약부터 한번 해보자면요. 일단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4가 GPT-4 대비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속도가 정말 빨라졌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요거 오른쪽에 있는 4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파일을 올리고 프롬프트 입력한 다음에 돌렸을 때 이렇게 막 글자 일단 뭐 국문으로 했을 땐 더 느려지는 게 심하긴 한데 요 정도 뭐 여기서부터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의 대답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뭐 한 못해도 한 5, 6초 정도는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4.5는 프롬프트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을 때 나오는 게 정말 빨라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일반적인 영어로 일상적인 대화를 입력할 4에서 받았을 때랑 거의 비슷한 속도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제가 느끼기에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대답을 보일 때까지 할당된 토큰의 양이 엄청 커졌다. 그리고 이 전체 하나의 대화에서 유지되는 토큰도 되게 커졌다라는 게 느껴져요. 일단 제가 따로 요 4.5에 대해서 찾아보진 않았어요. 이제 몇 가지 영상을 보긴 했죠. 근데 요게 이제 토큰이 이전 대비 얼마나 많이 용량이 커졌는지를 보진 않았는데 굳이 보지 않더라도요. 얘가 좀 더 고도화된 계산을 할때 이 맥락을 잘 유지하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준다는 결과를 요 간단한 그냥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큰도 이전 4 대비 엄청나게 크게 향상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뒤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좀 더 이제 보려고 하는데, 데이터를 주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까 질문도 하면서 이 분석을 실제로 돌리게 하고 하는 걸 이제 봤는데, 예전에는 뭔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4에서는 프롬프트 입력했을 때 얘는 약간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질문한 걸 그대로 이제 읽은 다음에 분석을 한다든지, 이게 사실 다 토큰의 낭비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제 보려고 하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4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약간 더 스마트한 처리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번 프롬프트 입력하고요. 이거 얘가 잘할까? 이 데이터가 용량이 너무 크면 아이고 얘가 가다가 뭐 돌리다 뻥 나는 거 아니야? 그때도 이제 사실 뭐 돌릴 때는 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돌리긴 했지만 용량이 크거나 계산이 너무 고도화되거나 그리고 계산하다가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는 경우에 중간에 뻥 나는 경우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 4.5에서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기는 합니다만 훨씬 줄었고, 얘는 오히려 용량이 큰 계산을 할 때는 오히려 얘가 처음부터 샘플링을 해서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을 시도한다든지 하면서 뭔가 예전보다 이렇게 뻥나면서 멈추거나 하는 경우는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 분석의 안정성은 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5가 나왔을 때 이제 최근에 나온 영상들 이제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얘는 이전 대비 영상이나 이 속도, 실시간적으로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많이 이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뭐 영어로 이제 대화나 영상을 가지고 하는 거, 뭐 기본적으로 다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쪽으로는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용하는 방식이 그쪽은 잘 아니니까. 그래서 단지 이제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도, 한번 더 좋아졌나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성능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는 체감할 수 있고,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왼쪽이 4.5고요. 5가 옴니의 약자래요. 그래서 5라고 저는 읽고 있고요. 오른쪽은 GPT 그냥 4예요.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올리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그 대구와 강남에 같은 기간 동안에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한번 그 돌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이제 데이터를 주고 똑같은 프롬프트 입력해서 왼쪽에 써서 돌렸죠. 자, 일단 요 두 개의 데이터를 주면서 같은 기간 지역이 다른 데이터 거래 포인트들인데 그 탐색적 분석을 수행해줘 라고 똑같이 썼을 때 오른쪽에는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이거를 그 하기에 앞서서 난 이걸 할 겁니다. 이거 한 다음에 이걸 할 거예요. 라고 앞에 서두에 이제 자기 뭘 할지를 얘기하고 있죠. 저는 사실 이걸 볼 때마다 이런 얘기 왜 할까? 아니 이거 똑같고 아깝고 그거 쓸 시간에 그냥 결론만 알려줘. 내가 한 얘기 어찌 내가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얘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하는 그 기대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얘기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 오히려 이런 얘기를 지우는 종류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서 분석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 예전의 영상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아예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요약을 잘 얘기해 줍니다. 이제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보면 왼쪽이 이제 4.5예요. 총 거래 데이터 포인트, 그리고 어떤 컬럼들이 있고, 결측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통 이제 결측치가 분석할 때 좀 이제 많이, 그 에러를 내기도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오른쪽에도 보시면 비슷해요. 열이 어떤 게 있고요. 뭐, 요약 통계를 포함하고, 얘는 대구 지역 아파트 거래 데이터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뭐, 이제 또 설명을 하죠. 오른쪽은. 그 기본 통계를 보면 이게 뭐 더 높음을 시사하고, 다음으로 이런 걸 하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자, 왼쪽 볼까요? 기술 통계부터 하고 있죠. 자, 보시면 그 기본적으로 여기 이런 데이터를 줄 때 그 데이터에 뭐 대부분 정형 데이터니까 데이터의 열별로 이 피처들별로 숫자 데이터가 주로 나오는지 아니면 문자열 값이 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분석의 목적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주로 나오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전용 면적과 거래 금액 그리고 충수 이 세 가지의 기술 통계를 얘기하고 있죠. 사실요, 요 안에 데이터 안에 그 열이 아까 전에 33개라고 했죠. 숫자가 나오는 데이터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기술 통계 요약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보통 그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본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거래 금액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거래 금액은 면적에 상당수 비례하니까 그 면적 그리고 층수, 이제 아파트는 또 층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지가 찝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요 데이터가 뭐에 대한 데이터인지를 알고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데이터만 요약해서 보여준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술 통계를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건수는 대구가 더 많고요. 전용 면적은 강남이 어디가 더 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결측치의 처리는 이렇게 해서 뭐죠?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뭐 제외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뭐 제안드립니다. 뭐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저는 일단 좀 비슷한데 뭔가 좀 그 요약을 잘 보기 쉽게 쓰고 있네. 오른쪽은 약간 줄 글이 많고 왼쪽은 이런 블랙 포인트나 숫자 목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기 쉽게 보여주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른쪽에 있던 걸 또 그대로 그 복붙해서 프롬프트를 썼죠. 그래서 이 다음 프롬프트는 뭐였냐면, 거래 금액에 관련이 높은 데이터 위주를 보고 싶다. 너가 보기에 대부분 데이터가 같은 값이거나 이름이 같거나 숫자와 관련이 없는 데이터는 버려두고 분석해도 좋아. 라고 했더니, 오른쪽에는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관련이 적은지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대구 지역의 뭐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거죠. 지금 강남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뭐죠? 그 거래 금액과 면적의 이제 비례관계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거 그때 제가 영상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4를 할 때도요, 지가 알아서 시각화를 딱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강남은 더 뭐 그 거래 금액이 높고 뭐 이런 걸 뭐 이런 관계를 보여주면서 뭐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음을 반영합니다. 뭐 이게 얘기하고 있죠. 왼쪽은 어땠을까요? 자, 일단 요 그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서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보다 이제 오른쪽에는 줄글로 전용면적과 거래금액에 관해는 0.71, 그리고 건축 연도와는 0.67, 층과는 0.33. 뭐 숫자는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 대구의 경우에는 면적과 층과 뭐 이런 것들이 거래 금액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강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적과 층.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분석 결과의 숫자는 같습니다. 다행히도 계산을 이 두 개가 그 정확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관성 있게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 둘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일단 보여주고, 지가 알아서 또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이렇게 하고 있죠. 전용 면적과 거래 금액과의 관계, 층과 거래 금액과의 관계.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이제 그 전용 면적과 금액과의 관계, 이제 당연히 면적이 커지면 거래 금액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오른쪽 포에서는 따닥딱 찍어서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글자 깨진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왼쪽에서도 일단 처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한글은 깨진다는 걸 모른 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위에가 대구, 이게 지금 보면 대구 먼저 시각화를 하겠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밑에는 강남으로 보이는데, 이제 얘는 그 면적과 금액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이제 층과의 거래 금액의 관계를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X축이 층인 것 같고 Y축이 거래 금액인 걸로 보이죠.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누워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왼쪽에 대구 데이터의 경우에 좀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다는 얘기는 그걸 뭐 큰 상관없다. 근데 오른쪽에 강남에서는 이게 누워있는 데이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정도의 그 데이터가 있죠. 뭐 상관관계가 딱 뚜렷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써놓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당연히 면적이 증가할수록 거래 금액도 상승한다. 뚜렷하다. 강남의 경우에는 첫 번째 또 이제 면적과 거래 금액에 대해서 전용 면적이 증가할수록 거래 금액도 상승이 매우 뚜렷함. 좀 더 상관관계가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층의 경우에는 대구는 층이 높을수록 거래 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은 있으나 그게 면적만큼은 뚜렷하지 하진 않다. 뭐 보통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강남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결론. 그래서 결론은 상관관계를 이제 요약을 하고 있죠. 오른쪽에서도 이제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뭐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한글은 깨지니까 이후에는 적당히 영어로 바꿔서 해줘.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 금액에 따라서 뭔가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다. 여기 분류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얘한테 제시하고 할 수 있는지를 보았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포에서는 그때 이제 면적 대비 금액을 X축에다 넣고 Y축에는 그 거래 데이터 포인트들을 넣었죠. 그래서 면적 대비 금액이 요 왼쪽에 있는 대구의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서 일단 요 단계에서 제일 많고, 면적 대비 금액이 이게 이제 단가가 좀 더 낮은 쪽에 몰려 있고 평단에 대다가 점점 떨어지는 거. 강남의 경우에는 좀 더 높은 평당 단가를 갖는 곳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훨씬 많아요.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할 수 있는 거였죠. 사실 분류 분석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얘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다른 걸 한번 써봤어요. 위에 거래 금액 다른 팩터들과의 상관관계에서 건축 연도와의 관계는 어떤지 계산해보고 그 의미를 간단히 파악해봐 라고 했죠. 이때 얘는 건축 연도를 찾아서 이제 상관관계를 보고 별로 이게 뭐 중요하진 않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오른쪽에서 보신 분석에 대한 그 프롬프트를 똑같이 입력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결과부터 이제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분류 분석에 대한 얘기였어요. 질문이. 그래서 강남과 대구 지역 아파트 중에서 전면적 대비 거래 금액이 유사한 수준의 아파트를 크게 몇 개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는지 알려줘 였는데, 오른쪽에는 이제 단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 보려고 했지만, 왼쪽에서는 이런 분류 분석하면 보통 이제 초기에 우리가 그 AI 배울 때 요런 거 그래프 많이 보시죠? 뭐죠? 이거 엘보 분석이라고 하죠. 이게 몇 개의 분류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뭔가 그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지 여부를 이제 보는 건데, 클러스터가 이제 뭐 여기 한 2개 정도 나뉠 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엘보 기법을 통해서 클러스터 수를 한 3에서 4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분류 분석이라는 걸 요 프롬프트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분석을 해서 그 결과로 바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3개의 분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때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죠라는 이런 프롬프트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기대한 이런 분류 분석의 모델을 이용해서 분류 분석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류했는데, 사실 여기 결과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좀 얘가 에러를 냈다라고 생각 들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면적에 따라서 뭔가 베타적인 범위를 정하고 분류 분석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번의 프롬프트를 더 주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긴 좀 이제 넘어갈게요. 오늘 요 영상에서는 이 분석을 어떻게 자세하게 할 거냐에 초점보다는 이게 오른쪽과 포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어서, 그래서 저는 몇 번의 프롬프트를 더 썼습니다. 그래서 저면적의 범위를 구분해서 해줘라고도 하면서 이제 하면 얘가 이제 포에서는 자주 등장하기 어려웠던 이런 새로운 종류의 그래프 형태도 많이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요. 자, 이것도 이제 분류 분석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제 K-민스, 분사문서 아노바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해서 했죠. 어쨌든 이렇게 분석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 분류 분석은 했고, 이거 좀 되게 많이 썼네요. 자, 네. 면적을 카테고리 나누고. 그렇게 했죠. 오른쪽에서는 이제 시계열에 따라서 면적당 금액이 어떻게 변할지, 이제 지역별로 날짜가 진행하면서 면적당 금액이 얼마만큼 증감하는지, 결국 시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증감하는지 보고 싶어 라는 질문을 던졌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가 대구, 위에가 강남 지역. 당연히 평당 단가가 높으니까 강남이 위에 있겠죠. 근데 이제 강남은 지금 플럭추에이션이 살짝 있는데 대구는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했었죠. 여기서도 그런 분석을 수행했어요. 이제 시계열 분석이 왼쪽에 자, 내려서 그쪽으로 바로 가볼게요. 제가 다른 분석도 좀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오른쪽과 똑같은 프롬프트를 던졌을 때 이제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평당 단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데, 일단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바는 얘가 기본적으로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기보다는 좀 더 이 인사이트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기간을 지가 알아서 자른 다음에 비교해서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얘가 이제 가장 거래 포인트가 많은 전면적 범위도 지가 알아서 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쭉 해서 보고 있었죠. 해서 재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 가다 보면은 얘랑 비슷한 종류의 또 그래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요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그래프가 대구와 강남에서도 지역이 동이 좀 나뉘잖아요. 그 동별로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내림차선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는 이렇게 있고 왼쪽에 얘는 4,5는 이렇게 그렸죠. 요걸 그린 다음에 이제 글자가 깨졌으니까 영어를 이제
그 이제 한 국문으로 고쳐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오른쪽 그 포 쓸 때는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보시면 위에가 대구고 밑에가 강남의 동별로, 대구는 좀 더 동별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스무스하게 내려가는구나. 강남의 경우에는 높은데 낮은데 어느 정도 층 위가 구분되는구나. 결국 지역별로 이 편차가 좀 크다는 걸 강남에서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이거를 봤을 때, 오른쪽 포에서는요,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면 강남 지역의 요 내림차순 정렬한 이 동의 이름을 써줘 라고 하면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이 분석을 했던 그 결과를 내장하고 있으면서 원본 데이터에서 그 결과를 국문으로도 뽑아줘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대구와 강남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온 지역 이름과 낮은 값이 나온 지역 이름이 어디야? 이거에 대해서 했을 때 대구는 대천동, 낮은 데는 도원동, 강남은 압구정이 제일 비싸고 세곡동,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결과가 실제로 비슷하게 나왔죠. 그리고 그 강남 지역만 떡 찍어서 내림차순으로 동이름 정렬해줘 했더니 압구정, 개포대치 이렇게 해서 세곡동까지 가.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의 그 이 맥락이 잘 유지가 되면서 답변을 계속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른쪽에 포를 가지고 돌릴 때는 몇 번 그 과거에 분석했던 거에 기반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분석의 결과가 사라지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맥락이 흐려지는 건데, 이건 결국 그 토큰이 얼마만큼 크게 할당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왼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유지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분석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따가 그 밑에 나오지만 얘도 그 포5도 결국은 하다 보면 위에서 했던 얘기를 까먹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오래 지나도록 맥락이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 그 테스트를 하면서 얘한테 뭔가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대로는 몇 개 정도의 프롬프트를 어느 정도 양까지 받으면서까지만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제가 그때 이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도메인 지식이 있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바로 그 스크립트 뽑아내는 거 리리스 서비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뽑아낸 다음에 이 사람의 스크립트를 주고 이 사람이 분석하자고 하는 대로 한번 분석해줘 라고 해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른쪽에 포 때 이런 그 스크립트 하나 되게 길죠. 그래서 이거를 던졌죠. 얘한테도 똑같이 던졌어요. 똑같은 스크립트를. 그랬을 때 굉장히 대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여기서는 이게 그 스크립트가 되게 길다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4일 때는 할당된 토큰이 많지가 않아서 이 스크립트를 다 이해하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분석을 다 기억하는 상태로 결과를 냈다라기보다는 뭔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이 왼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피처들을 이해한 상태로 이 스크립트를 반영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분석하자면 이런 게 좋겠습니다 라고 좀 더 목적 적합한 결과를 내놓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보시면 여기 사실 오른쪽에 포 때의 대답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가진 데이터 자체가 정형화된 숫자 데이터라서 타이밍이나 금리나 대출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분석하기는 어려운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격 변동 분석, 우리가 이제 가격 데이터를 시계열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역별, 아까 이제 지역별로도 구분이 돼 있었죠. 가격 분석, 그리고 금리와의 상관관계. 금리는 아마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금리는 따로 없었지만 어쨌든 금리와의 상관관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매물의 증가와 거래량 변화, 전세가율 분석. 이게 전세가율 되게 중요한, 아파트 분석할 때 중요한 팩터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좀 더 얘가 그 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이제 따로 분석을 하지 않았죠. 왜냐면 이제 이 다음에 분석을 하려고 했더니 뭔가
에러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데이터가 가진 데이터의 양이 많다 보니까 분석이 좀 어렵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얘가 막 그 이상한 소리 하길래 그냥 넘어갔죠. 왼쪽에서 이제 포5를 가지고 분석을 더 이어갔습니다. 이거 쭉 보면 되게, 저는 이게 분석하면서 포5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안정적이에요. 중간에 뻥나지도 않고 지가 알아서 생각하는 대로 이 분석을 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그 시도를 계속 잘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른쪽과 비교는 다 끝났지만 이 이후에 몇 개 프롬프트를 더 돌리면서 계속 시도를 했었거든요. 보시면 그 데이터 분석의 단계도 이제 얘기해가지고, 얘가 얘기한 이제 이 5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의 분석 포인트 중에 네가 생각할 때 가장 결과가 의미있게 나올 것 같은 거 차례대로 해보자. 자, 보세요. 제가 차례대로 해보자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서는 계속 그 첫 번째 거래 포인트에 대해 그 포인트에서 분석을 해서 보여준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건데 할래요? 라는 게 계속 끝에 붙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맥락이 오래 유지가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가 가격 변동 분석을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해봐 라고 했죠. 그래서 전처리 변동률 시각화해서 쭉 했을 때 지금 보시면 가격 변동의 분석 결과, 그 대구와 강남에 대해서 요 기간 동안에 상위 5개의 그 지역별로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여줘. 근데 여기서 딱 저는 강남 지역에서 강남 지역에서 봤을 때 대치동의 가격이 42%나 떨었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진 않았어요. 이거 틀린 분석이 아닐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GPT가 놓쳤던 건 그 거래 데이터 안에는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앞단에서 분석할 때는 좀 작은 면적의 비교적 싼 그 아파트를 가지고 하다가 뒷단에 이제 큰 데이터를 큰 면적의 비싼 아파트를 하면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일 거고, 그 반대는 반대일 거잖아요.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결국은 그 면적이라는 변수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막 이거 하고 그 그래프도 그리고 그 시각화한 다음에 결과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방금 분석은 거래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건데 얘는 면적에 크게 비례하기 때문에 면적 범위를 제한해서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했더니 맞네요.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면적을 알아서 설정하고 그에 따라 똑같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얘가 면적을 제한하면서 이제 분석했으니까 그러면 법정동별로 가격 변동률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해줄래? 라고 했더니, 이제 방금 전에 여러분들 위에서 대치동이 이 기간 동안에 42% 떨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면적을 제한해서 면적이라는 그 변수를 한정한 다음에 돌렸을 때는 여기 보시면 강남의 경우에 대치동 13%, 이렇게 하락률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정말로 하락한 거냐, 그건 아니겠지만 얘가 면적의 범위를 비교적 좀 넓게 설정했어요. 강남의 경우에 7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좀 넓잖아요. 평형대가 바뀌는 거니까 요 안에서도 이제 큰 거에서 작은 면적으로 가면 가격이 떨어진 효과가 있었겠죠. 근데 그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걸 보면 얘가 그래도 요 데이터 안에서 뭔가 의미 있게 그 계산을 틀리지 않게 했겠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죠.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더 테스트를 하자면 특정 제곱미터 한 10제곱미터 이내로 범위를 준 다음에 했을 때까지도 떨어지는지 높아지는지 한번 보면 얘가 계산을 틀리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되게 제가 놀랬던 건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보여준 다음에 대치동은 인기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13% 떨어졌다는 게 놀라운데 그 최고와 최저 데이터 포인트를 찾아서 보여줄 수 있어. 결국은 얘가 이 통계치를 낸 그 데이터 포인트, 엑셀에서 로우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 포인트를 찾아서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포 때는 절대 안 됐어요. 데이터의 양도 아까 몇천 개, 몇천 행이 되는 게 되게 많고, 얘가 그 프롬프트를 던지면 헛소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얘가 이제 이 처리가 그 토큰에 할당된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 나오는 것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얘는 잘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고 거래 금액과 최저 거래 금액의 일자별로 면적과 거래 금액을 가져왔고, 제가 여기서 이 데이터 포인트에 아파트 이름 가져와 라고 했더니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넣었던 그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지가 찾아서 전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의 이름도 가져왔어요. 보면은 그 레미안 데치펠리츠라는 그 아파트의 이름, 그리고 최근에는 대치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이름 이렇게 가져왔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런 그 거래 분석할 때는 우리가 보통 레드펠 아시죠? 레드펠 이게 비싼 아파트잖아요. 좀 더. 그래서 아파트의 이름 자체를 아예 딱 정해서 이 아파트의 시계열, 그 같은 면적의 시계열을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그 처음에 제가 전처리 쓸데없는 데이터는 날려줘라고 할 때 이 아파트 이름명을 날리고 분석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걸 앞으로 넣어서 얘기해줘라고 하면 분석을 훨씬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처음에 줬던 그 로우 데이터를 아직까지 보관하면서 꺼내와서 할 수 있다는 건 이전 대비 이 분석의 안정성이 정말 높아졌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래, 첫 번째 분석 오케이. 얘는 항상 끝날 때마다 여기 다음 분석의 단계 제한, 그래서 얘가 이제 두 번째 데이터 분석으로 총 5개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실래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제 다음 분석 넘어가자. 그래서 얘가 한다고 했던 두 번째 데이터 분석 이렇게 하고, 막 그래프도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요. 상관관계도 잘 그리고, 그래서 기존보다 확실하게 분석의 그 깊이나 하나의 프롬프트에 여러 페이지로 분석하는 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보기 위해서 너가 얘기했던 분석 계획 5개가 뭐였지? 이제 다시 불러와서 똑같이 이제 불러왔고, 넘어가자. 유동성 금리 관계. 여기서 하나 더. 유동성과 금리 관계인데, 금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없었어요. 그래서, 금리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금리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일단 분석을 할 때, 뭔가 금리를 가져와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쭉, 제가 나중에 이제 프롬프트 요거는 올려볼게요. 그 웹에다가. 그래서,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당연히 틀린 분석일 텐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야, 너 금리 데이터를 네가 한국은행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가져와서 한 거야? 가져와서 한번 보여줘봐 라고 했더니 얘는 제가 외부 데이터를 직접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이 1이 나왔겠죠. 상황에서가 상황에서 1은 없어요, 세상에. 이거 틀린 분석이겠죠. 그래서 좀 의심이 가서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금리가 없었어요. 페이크 데이터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를 네가 가져오면 내가 바로 해줄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금리를 어디 가서 가져올 수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이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구글에 가서 붙여넣기 하고, 실제로 찾아 들어가 봤더니 바로 얘가 얘기한 그 금리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금리 데이터 거기 이제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때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게 파일이 뭐였냐면 네. 준비하지는 따로 않았는데 보여주려고 봤더니 이거 아니죠. 자, 이거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그 데이터를 추가로 갖다 넣으면 내가 받아서 열심히 해줄게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구글에 딱 하면 딱 그 데이터 쪽으로 가요. 예전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해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고 얘가 얘기한 대로 올려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필요하면 알아서 전처리한 다음에 다시 분석해보자. 사실 요 금리 안에는 금리의 종류가 20개가 넘었고요. 일자별로 돼 있어요. 월별로가 아니라, 아까 우리 거래 데이터는 월 기준이었는데 얘는 일자별로. 그래서 가져와서 했더니 얘는 이제 쭉 전처리를 지가 알아서 하고, 근데 전처리가 약간 좀 부족함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도움을 프롬프트로 줬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 에러를 내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제 금리를 잘 찾아와서 K리보 금리를 가져와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아파트 거래 데이터와 금리 데이터를 결합해서 상관관계 분석하고 시각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가 뚜둑뚝 수행을 하죠. 자, 여기서 쓸데없는 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 분석이, 뭐, 이렇게 됐고요 네, 뭐, 이렇게 됐고요. 분석 결과가 뭐, 네, 네, 위에 지나갔나요? 금리와의 그 상관관계는, 자, 여기 있네요. 해서 상관관계 분석 결과 거래 금액과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0.04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라는 얘기 했고, 이제 이어서 그 분석 나머지를 수행을 쭉 하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좋아진 점을 꼽자면, 제가 어떤 프롬프트를 이제 마지막에 썼었냐면요. 죄송합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대구와 강남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위에서 분석한 주요 데이터와 그래프, 분석 내용을 정리해서 문서 2장 이내로 정리해서 다운로드 해줘. 하게 해줘. 그래서 얘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미지 다시 만들고요. 해서 그 커멘트에서 뭐 넣겠습니다. 라고 해서 쭉 만들다가 근데 뭐 그 이미지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서 못했어요. 타임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 그럼 다시 적은 용량을 해줘. 그래서 이미지 해상도를 낮춰가지고 다시 뚝 해서 마지막에 PDF 주소도 나오고 넘어갔죠.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은 게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PDF 문서까지, 예전에는 포 때도 문서는 다운로드 할 수 있었는데 워드나 PPT나 엑셀 같은 거였고 사실 수준이 되게 높지 않았어요. 되게 낮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PDF 형태의 데이터도 다운로드 할 수도 해주고, 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의미있게, 뭐 엄청 좋은 분석의 뭐 수준이 높은 건 아니죠? 어쨌든 위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해서, 몇 개의 그 문장과 함께 데이터를 잘 갖다 붙여놓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시겠지만 요 GPT의 성능의 향상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문서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까지도 이제 아마 뭐 올해 안에, 이제 올해가 2024년도인데 올해 안에 나오는 버전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수준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분석을요, 사실 저는 한 1시간 정도 했나? 어떤 걸 가지고 이제 포5를 한번 돌려볼까 하다가 예전에 만든 걸 똑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느낀 마지막 정리한 소회는 되게 분석이 재밌었어요. 기존에 이런 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때 내던 오류나 이런 시행착오가 크게 줄었고, 얘가 내는 그 결과도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오류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일단 분석의 성능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도메인 쪽인 이제 재무나 이쪽도 한번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이제 영상에서 이제 실제 그 디테일한 분석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이 둘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